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무언가에 몰입하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즐거움을 느껴보셨나요? 어른이 되면 우리는 많은 역할과 책임을 맡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목표, 가족과의 의무, 그리고 사회적 기대 속에서 살다 보면 정작 스스로를 위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창의적인 에너지는 고갈된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삶의 반복 속에서 지치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런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취미를 통해 내면의 창의력을 발견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창의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린 시절 종이에 크레용을 쥐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거나 흙을 만지며 상상의 세계를 펼쳤던 기억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우리는 창의력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원래 창의적이지 않아라거나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시도를 미리 포기하곤 하죠. 하지만 창의력은 재능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으며 연습과 경험을 통해 충분히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취미란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가능성을 깨우는 도구이며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나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도자기를 빚어본 경험이 있다면 처음에는 서툴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만의 스타일이 생겨났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활성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취미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무언가에 몰두하다 보면 현실의 걱정거리로부터 잠시 벗어나 나 자신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집안일 속에서 어느새 웃음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도서관에서 수채화 강좌 안내를 보게 되었고 별다른 기대 없이 등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캠퍼스 앞에 앉아 붓을 드는 것도 낯설었지만 몇 주가 지나자 그는 자신이 그리는 풍경 속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며 내면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렇듯 취미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시기는 특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런 시점에 새로운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며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취미를 통해 우리는 지금껏 몰랐던 자신의 모습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먼저 새로운 취미가 우리 삶에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취미가 창의력을 키우기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내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차례로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취미를 시작하고 지속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더불어 창의적인 환경을 만드는 요령도 나눌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취미를 통해 얻는 기쁨과 삶의 변화를 함께 그려보며 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내딛어 볼 준비가 되셨나요? 이 시간 동안 새로운 취미가 얼마나 멋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며 나만의 창의력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느끼는 단조로움은 종종 창의력을 위축시킵니다. 익숙한 환경과 행동은 안정감을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발상이나 가능성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틀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새로운 활력을 선물합니다. 새로운 취미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취미는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시간은 스트레스 수치를 감소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는 특히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중년에게 더없이 소중한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와 같은 창의적 취미를 통해 내면의 균형을 되찾고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새로운 취미는 우리의 뇌를 자극합니다. 과학적으로도 뇌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활성화되며 이는 두뇌의 가소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과정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하고 연결시킵니다.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이러한 활동은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창의력을 자극합니다. 특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도전을 마주할 때 뇌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새로운 사고 패턴을 만들어내죠. 이는 일상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새로운 취미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와 연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림 강좌, 요가 클래스, 글쓰기 모임 등에서 우리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시기는 종종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미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런 관계들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인생의 새로운 영감을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취미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 여성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며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갑작스러운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여전히 바쁘게 지냈지만 집에 돌아오면 정적인 시간에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했죠.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도예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흥미로 시작한 도자기 만들기였지만 흙을 만지고 형태를 빚어가는 과정에서 점점 창의적인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집안 곳곳에 자신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친구들에게 선물하기도 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도자기를 빚는 과정은 내 감정을 흙에 담아내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연결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또한 우리는 취미를 통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그 성취감이 쌓여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에서는 어떤 취미가 창의력을 키우기에 적합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술, 글쓰기, 악기 연주와 같은 창의적인 취미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내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취미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팁과 실천 방법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어떤 특별한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하며 다음 단계로 함께 걸어가 보시죠. 이제 어떤 취미가 우리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취미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자신이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고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며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창의력을 키우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 활동은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가장 직관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림 그리기, 도자기 만들기, 사진 촬영 등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색과 선을 선택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어떤 색이 나의 현재 기분을 가장 잘 나타낼까? 혹은 이 선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면 좋을까? 와 같은 질문은 우리의 뇌를 자연스럽게 창의적 사고로 이끕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결과물의 완성도에 집착하는 대신 그리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과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창의적인 취미로는 글쓰기를 들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내면의 목소리를 외부로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짧은 에세이든 소설의 단편이든 일기 같은 개인적인 글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글을 쓰는 동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세상에 대한 관점을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하루를 글로 기록한다고 해봅시다. 그날 본 풍경, 만난 사람들, 떠오른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순간들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작의 경험은 단순히 글쓰기 기술을 넘어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음악 또한 훌륭한 취미입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작곡하는 일은 우리의 뇌와 감성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특히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손과 뇌의 협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뇌의 여러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연주할 때 손가락의 움직임과 동시에 악보를 읽고 리듬을 맞추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뇌는 놀라운 방식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슬프거나 기쁜 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낼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을 마음속에서 해방시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약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데 흥미가 있다면 수공예도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뜨개질, 목공예, 가죽공예, 플라워 어레인지먼트 등 다양한 수공예 활동은 창의력과 집중력을 키우는 동시에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뜨개질이나 자수를 할 때의 반복적인 움직임은 일종의 명상 효과를 가져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에 안정감을 주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자신이 만든 물건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거나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다는 점은 추가적인 만족감을 안겨줍니다. 모든 취미가 창의력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모든 활동은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 요리, 춤, 심지어 게임 디자인 같은 활동도 창의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는 단순히 레시피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와 향신료를 조합하고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미각뿐 아니라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춤은 우리의 몸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며 리듬과 동작 속에서 새로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취미를 선택할 때는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과정 자체를 즐기고 탐구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활동이든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활동이 나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는가를 스스로 질문하며 그 안에서 만족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취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창의력을 어떻게 자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취미 활동이 어떻게 내면의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다른 영역으로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확장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취미는 단순한 활동을 넘어 자기 자신과의 대화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깊은 의미를 탐구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창의력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가 봅시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도구를 넘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그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경험은 예상치 못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취미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자신의 가능성과 연결되는 특별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흥미로운 외부 활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몰입의 깊이가 커질수록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를 취미로 삼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옮기는 데서 시작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글 속에 스며든 감정과 기억이 점차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왜 이 상황에서 이런 기분을 느꼈을까? 이 사건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같은 질문들이 떠오르며 우리는 무심코 지나쳤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글쓰기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스스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미술 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색과 형태는 단순한 예술적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붉은 계열의 강렬한 색을 자주 선택한다면 이는 내면의 에너지나 열망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차분한 톤을 선호한다면 안정감을 추구하거나 현재 상태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요소들은 때때로 우리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미술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취미를 통해 자기 발견의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한 남성은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늘 바쁜 생활을 이어가다 우연히 사진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풍경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담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 사진들 속에서 자신의 시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진 속에서 포착한 장면들은 곧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취미는 단순한 활동 이상의 가치, 곧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가 됩니다. 중년의 시기는 특히나 자기 발견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많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왔지만 동시에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취미라는 작은 문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취미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은 물론 항상 쉽거나 편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자신의 약점이나 억눌린 감정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쓰다 보면 때로는 외면하고 싶었던 기억이나 상처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치유와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과 대화하며 감정을 정리하고 그것을 새로운 창의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취미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취미는 또한 현재의 자신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배우는 사람은 처음에는 레시피에 따라 음식을 만들지만 점차 자신만의 조합과 아이디어를 시도하며 독창적인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법과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하는 법을 배우는 경험이 됩니다. 이처럼 취미는 우리가 평소에는 떠올리지 못했던 가능성을 탐구하도록 돕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취미가 내면의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취미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고 지속하며 그 과정을 통해 창의력을 더욱 키울 수 있을지 실질적인 방법들을 다뤄보려 합니다. 자기 발견의 과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취미를 통해 내 삶의 색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흥미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취미는 시작만큼이나 그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첫걸음은 용기와 호기심으로 가능하지만 그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자신의 일상에 자리 잡게 만드는 데는 조금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취미를 통해 창의력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취미를 일상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취미가 흥미롭고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바쁜 일정 속에서 점점 뒷전으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취미 활동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저녁은 그림을 그리는 시간으로 정하거나 주말 아침에는 글쓰기에 몰두하기로 결정하는 식으로 일정에 포함시켜 보세요. 이렇게 취미 활동을 하나의 루틴으로 자리 잡게 하면 점차 자연스럽게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또한 취미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목표는 반드시 크거나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목표들이 더 현실적이고 꾸준히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뜨개질을 시작했다면 한 달 안에 작은 스카프를 완성해 보기와 같은 소소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보상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 성취감이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취미를 지속하는 데 있어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자신에게 맞는 학습 속도를 찾는 것입니다. 새로운 활동을 배울 때 우리는 종종 처음부터 완벽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그림을 그릴 때 선이 삐뚤어지거나 색이 어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실수는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오히려 실수에서 배움을 얻고 그 배움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취미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며 그 과정을 통해 점차 자신만의 스타일과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취미를 즐기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쓰는 취미를 선택했다면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배경으로 틀어놓는 등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미술을 시작했다면 화구를 정리된 상태로 준비해 두고 언제든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준비와 환경 조성은 취미를 더 자주,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함께하는 동료를 찾는 것도 취미를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동기부여는 물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 혹은 온라인 모임 등을 통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예를 들어 사진을 취미로 삼았다면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보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교류는 취미 활동에 대한 열정을 더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만약 혼자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소규모 워크숍이나 클래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리, 공예,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취미를 배우는 경험은 새로운 자신감을 얻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처음 시작할 때의 두려움과 혼란을 줄여주기 때문에 꾸준히 이어가기에도 한결 수월합니다. 취미를 지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창의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를 하다가 막혔다면 평소와는 다른 주제를 시도해 보거나 특정 단어를 중심으로 글을 써보는 등의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음악을 배운다면 익숙한 곡 대신 새로운 장르를 연습해 보는 것도 색다른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을 탐구하는 것은 취미에 새로움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창의력을 자극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취미를 시작하고 지속하며 그것을 일상에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창의력 발현을 도와주는 환경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취미를 통해 얻은 창의력을 더 깊이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의 사고방식과 주변 환경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취미를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취미 활동은 우리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내면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창의력이 더욱 풍부하게 발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환경과 태도는 우리가 취미를 어떻게 접근하고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을 얻을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창의력이 꽃피울 수 있는 환경과 태도를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술이나 글쓰기처럼 집중력이 필요한 활동은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쓰는 공간이라면 책상 위를 정리하고 따뜻한 조명을 설치해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미술이나 수공예를 한다면 작업 도구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벽에 영감을 줄 만한 이미지를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지만 우리를 그 활동에 몰입하게 만들고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환경은 물리적인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창의력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하려면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보호해야 합니다. 스스로와 약속을 정하고 그 시간 동안에는 다른 방해 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한두 시간 정도를 취미 시간으로 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다른 약속을 잡지 않는 방식으로 규칙을 세워보세요. 이런 시간적 경계는 창의적 에너지가 흐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창의력을 자극하는 사고방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의적인 활동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험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는 필연적이며 때로는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실수도 창의적인 과정의 일부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예를 들어 도자기를 빚다가 형태가 엉망이 되었더라도 그것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창의력을 키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창의적인 도전의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히 하려는 압박감은 창의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결과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과정을 즐기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걸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붓질을 통해 색을 섞고 형태를 표현하며 느끼는 그 순간의 몰입입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창의적인 에너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창의력을 발현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자극을 꾸준히 찾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색감이나 형태를 발견하거나 미술관과 도서관 같은 창의적인 공간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음악을 듣거나 다른 사람의 작업을 관찰하는 것도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시각과 아이디어를 얻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감은 주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찾아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열린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 모임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피드백을 나누거나 미술 워크숍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작품을 접하는 경험은 자신의 작업에도 새로운 통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때로는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강점과 가능성을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취미를 통해 창의력을 발현하기 위한 환경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바탕으로 어떻게 취미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면의 창의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다음은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준비되셨다면 함께 마무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새로운 취미가 우리의 창의력을 발견하고 내면의 성장을 돕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설렘에서 그 과정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창의력을 발현시키는 환경과 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정리하며 여러분의 여정에 희망과 영감을 더하는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유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이며 때로는 치유와 회복의 힘을 발휘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취미를 통해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창의적 에너지를 발견하는 경험은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도자기를 빚으면서 자신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작품을 보며 나의 감정과 생각이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글을 쓰다가 문장 속에서 스스로도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경험, 혹은 그림을 그리다가 색감과 형태 속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각을 발견하는 경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을 줍니다. 이런 경험들은 단지 창작의 결과물이 아닌 내면의 나 자신과 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취미를 통해 발견한 창의력은 그 활동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취미를 통해 얻은 자신감과 통찰을 일상 속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를 통해 얻은 창의적인 사고방식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게 합니다. 미술 활동을 통해 키운 상상력은 삶의 작은 선택지에서조차 독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취미는 결국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통해 형성된 관계와 연결은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와 경험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고 영감을 주는 특별한 유대감을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취미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의 세계를 넓혀줍니다. 여러분이 시작하고자 하는 취미가 무엇이든 그것이 가져올 변화는 무한합니다. 작은 뜨개질에서부터 거대한 소설 집필에 이르기까지 취미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배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결과를 얻으려는 압박감을 내려놓고 그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쌓여 여러분만의 창의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꿈꾸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어떤 첫걸음을 내딛고 싶으신가요? 취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 안의 잠재력을 일깨우며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취미를 통해 내면의 창의력을 발견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여정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 선택은 여러분을 더 넓은 세계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첫걸음을 내딛는데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창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